할리우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인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 시의 일부가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영화 촬영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영화 박물관과 영화 회사에 대한 중앙 배역 사무소가 있어 할리우드는 미국 영화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할리우드 서쪽에 있는 비버리 힐스에는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각계의 부호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산업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큰 규모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영화 산업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00년대 초반에는 소규모의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반에 대규모의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시장 자본이 크지 않았으나 추후에는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독점 자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영화를 즐겨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대중들은 영화를 통해서 재미와 화려함을 느끼고 싶어 했는데요. 영화를 보는 행위로 힘든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가 할리우드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갖추어진 각종 제도나 시스템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때 영화의 미학적인 부분이나 장르, 스튜디오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큰 틀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세계의 스크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세를 이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가 갖고 있는 파워는 상당했습니다. 대중들이 할리우드 영화가 보여주는 세상을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할리우드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연방정부와 패러마운트 소송에서 메이저 스튜디오의 수직적 통합이 독과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아니어도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매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감소하게 되었고 할리우드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영화 장르에 대한 취향 문제도 할리우드의 불황에 한몫을 했는데요. 관객층이 다양해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장르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하지 않았던 장르가 이후에 더욱 확장되면서 다양해지는데요. 또한 홈 비디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할리우드는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랑을 받아왔던 할리우드 영화의 인기가 오늘날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는 블록버스터가 한창 인기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작 비용도 점점 늘려갔는데요. 현재까지도 화려한 특수효과를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아직까지도 블록버스터 영화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식상함을 느껴하는 관객들도 있는데요.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틀에 박힌 영화보다는 새로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발달도 할리우드 영화 쇠퇴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튜브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영상물들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의 오랜 시간을 화면만 보면서 보내야 하는 극장과는 다르게 유튜브 영상들은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관람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하는 영화보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난 영화들을 볼 수도 있으며 누군가 핵심 부분만 요약해 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영상물을 더욱 흥미롭게 재편집하여 만든 콘텐츠들도 존재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영상물의 시간이 영화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데요. 유튜브 사용의 보편화 외에도 SNS의 대중화가 영화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요즘은 남녀노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데요. 카페, 밴드, 블로그,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1개 이상의 SNS 계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일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놀거리를 찾는 것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지도 않았으며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놀거리도 부족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들도 많은데요. SNS도 다양한 놀이거리들 중 하나로 사람들의 휴식이나 놀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과거보다 영화를 감상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영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영화관을 일정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관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오픈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을 때도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심하기 위해 영화관 방문을 자제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물론 할리우드 영화도 관객 동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물에 대한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매체가 대중적이 된 것도 영화 관객이 줄어든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웨이브, 왓챠 등의 OTT 서비스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영화 한 편 볼 비용으로 수백 편의 영상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화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집, 회사, 카페, 야외 어디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스타일의 할리우드 영화에 실증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은 보편성이 강조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흥행성은 높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는데요.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독특함을 추구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획일화된 구조와 스토리가 아닌 새롭고 신선한 스토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열광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만큼 흥행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데요. 수익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화 스토리가 보편성에 맞추어 구성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채워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라거나 예술적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한 영화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작이 되기 어려운 것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 영화 시장보다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틀에 짜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만들기로 계약을 할 때부터 스토리라인을 중간에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흥행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나 예술성을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점은 대중성과 흥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영화를 보더라도 비슷한 구조와 스토리라인으로 대중들의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담아내거나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도 드문데요. 전 세계의 어떤 관객이 보더라도 흥미 있을 만한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작가와 감독의 예술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식상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지속해왔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관객들의 영화 관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넷플릭스의 성장과 맞물려 대중들은 새로운 콘텐츠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편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도 이미 익숙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직 감독들도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새로우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생충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감독으로 거듭난 봉준호 감독의 경우도 미국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K-팝과 K-드라마가 K-영화보다 미리 이웃나라에 전파되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친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도 한국 콘텐츠 흥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좀비물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새롭게 재탄생되었는데요. 한국 영화는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정신이 반영된 여러 콘텐츠들이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이제는 자체 제작 영화로 더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생겼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연이은 성공으로 보다 퀄리티 높은 콘텐츠들이 제작되리라 기대됩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K 콘텐츠가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 작품에는 각종 사회 문제들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영화를 통해 감상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미국 영화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독이 모든 권한을 가지기보다는 자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할리우드 영화는 예술작품이라는 관점보다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 어느 한쪽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담고 있는 콘텐츠가 요즘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데요. 예술적이면서도 재미와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판타지적이고 스펙터클한 스토리와 영상미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구조의 영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할리우드 영화의 대안으로 K 콘텐츠가 떠오를 정도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콘텐츠는 한국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각종 사회 문제를 감독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는데요. 그러면서도 보편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성공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스토리를 가미한 것인데요. 그렇기에 할리우드의 성공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유지해야 할 부분은 남겨두고 새롭게 도입해야 할 것은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편성과 예술성을 모두 담고 있는 작품이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보편성과 예술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사회에도 사회적인 부조리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각 나라만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편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